안녕하세요. 주식 분석가 달수입니다. 금일은 최근 급등 중인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 건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신라젠입니다. 최근 4,000원대 인근에서 7,000원대 인근까지 약 100%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신라젠 같은 경우는 2017년도 당시에 공매도 전쟁을 치렀던 종목으로 2023년 현재에는 에코프로가 공매도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최근 신라젠이 급등하는 이유는 미국 파트너사 리제네논의 협력 관계가 한층 두터워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신라젠이 항암 바이러스 팩사백과 리제네논의 면역 관문 억제제인 리브타유의 병용요법에서 유효성을 입증한 가운데 리제네논의 또 다른 항문 바이러스 파트너사 후보인 레플리면은 임상에 실패하면서 신라젠이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급등 중인 종목인 HLB 같은 경우는 2019년도 당시에 고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2021년도 당시에 고점이었고요. 22년도에 고점 다시 나왔고요. 현재 2023년이잖아요. 재차 고점이 나올 시기가 되었다는 거죠. 코스닥 바이오 대장주인 HLB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HLB의 간암 신약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맘의 병용요법에 대한 미국 본심사가 순항하면서 허가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통상 한 개의 항암 신약 개발에는 15년이 소요될 정도로 막대한 시간이 소요되고 일상 진입 후 신약으로 성공할 가능성도 5% 이하로 매우 어려운 과정을 성공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성공할 경우 다른 암종으로 적응증을 확대하면서 글로벌 기업이 탄생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보입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태고사이언스인데요. 이 태고사이언스는 제가 이전부터 최고의 관상을 보유한 CEO다 라고 극찬을 했잖아요. 태고사이언스는 2018년도 당시에 73,500원대 인근에서 7,430원까지 하락을 했잖아요. 약 90% 가까이 하락한 건데요. 그만큼 저평가가 되어 있던 것이지 회사가 망한 것은 아니잖아요. 현재는 태고사이언스의 진가가 발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태고사이언스가 개발한 주름 개선 세포치료제 로스미르가 정식 허가를 앞두고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로스미르는 기적의 이슬이라는 뜻의 라틴어로 주름 개선을 위한 세포치료제로는 세계 첫 제품입니다. 회사가 인정받는 과정 속에서 인정을 받는 시기는 따로 있기 때문에 이 주가라는 것이 하락한다고 해서 회사가 망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회사가 연구하고 개발한 제품을 출시하기까지 수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소 5년 이상, 10년 이상 기다려야 되는 업종이 바이오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항상 보셔야 된다는 거겠죠. 제약바이오 관련 업종은 회사가 돌아가는 시스템 자체가 일반적인 기업하고는 너무나도 다르게 돌아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은 극적으로 올라가고 극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극적으로 올라갈 시기를 잘 연구해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13만원대에서 18만원대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올 하반기부터 제약바이오 강세장으로 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둘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약바이오의 색깔은 기다린 만큼 강한 컬러를 보일 수밖에 없고요. 셀트리온 그룹주는 항암제 바이오 시밀러가 오리지널 의약품을 제치고 뉴질랜드 보조금 지원 대상 품목에 선정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뉴질랜드 정부의 이번 결정에서 뛰어난 바이오 의약품을 보다 많은 환자에게 전달하려는 의지가 엿보이는 만큼 혜택을 보는 바이오 의약품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의 수혜라는 거겠죠. 다음 종목은 K옥션입니다. K옥션 같은 경우는 2022년도 당시부터 지속적인 하락을 보였고요. 하락을 보인 이후에 최근에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술품 경매회사 K옥션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미술품 조각 투자 플랫폼 자회사인 아트투게더가 미술품 투자 계약 증권의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면서 토큰 증권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소식 때문인데요. 최종 승인을 얻게 되면 투자 계약 증권 등으로 발행된 조각 투자 상품의 장내 시장 유통이 가능해지면서
수혜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2021년 당시에 반도체 관련주로 주목을 받았던 SFA 반도체가 장기 하락세를 보인 뒤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기본적으로 정부 수혜 때문이죠. 현재는 2차 전지의 열기는 식고 있고 반도체 열기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SFA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AI 관련주로 꼽히며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협력은 이제 반도체 동맹으로 관계가 격상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만큼 반도체 관련주들의 수혜가 기대가 된다는 얘기죠. 금일은 최근 강한 종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 공통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항상 바닥을 향해서 내려왔고요. 내려온 다음에 다시 급등을 보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패턴이라는 거죠. 자, HLB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였고요. 하락을 한 뒤에 다시 강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겠죠.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고점에서 장기적으로 하락한 뒤에 바닥을 만든 뒤에 다시 강한 모습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태고사이언스도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하락한 뒤에 바닥을 형성하고 강한 반등을 보인다는 거겠죠. 이처럼 장기적으로 하락했다고 해서 이 종목이 나쁜 것이 아니라 올라갈 시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금일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